그 커버하고 계신 것 중에 화장품이 있죠.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둘 다 실적이 나왔죠. 네, 어떻게? 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나요? 잘 나왔어요. 마스크 쓰고 다녀서 화장품 잘 안 팔릴 거다라는 그러실 얘기고. 것 같죠? 네? 그리고 아니 화장품이 예를 들어서 관광 면세점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마스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이제 매출의 가장 큰 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국내 면세점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현지 매출액입니다. 근데 사실 면세점은 그냥 저냥 계속 뭐 현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 좀 회복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은 가처분 소득이 좀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 회복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LG생건 후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는 58%가량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설화수 브랜드도 80% 정도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중국은 작년에 1분기가 제일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제일 먼저 유행했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지금 기저가 깊어서 회복의 폭도 컸던 지역이 중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면세점은 다들 플러스 신장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각각 18%, 20%씩 성장을 했고요. 다들 보따리상 위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런 물량들이 중국에서 다 팔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 브랜드 때문에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얘기도 얼핏 본 것 같은데. 확실히 과거 대비는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 화장품 한창 좋고 막 한류 폭발하고 이랬을 때 그때 중국에 출장을 가면은 정말로 좋았어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화장품 박람회 가서 보면은 중국 업체들 거는 뭐 뚜껑도 잘 안 닫히고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중국의 이제 상장업체 중에 상하이자와라는 전통적인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야라고 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업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둘 다 지금 다들 괜찮은 브랜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티로더나 샤넬 같은 브랜드들도 일부는 자체 생산 외에도 그런 보통 ODM들이라고 하는 제조업체들한테 소싱을 맡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의 인터코스라는 회사한테 일부 맡기는 제품들이 있는데 중국 업체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상하이자와 같은 경우에 최근 립스틱을 내놓으면서 디올 립스틱보다 더 비싼 제품들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샤넬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어라고 하면서 인터코스에다 주문을 넣어서 나온 제품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에스티로더 갈색병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제품들의 에센스를 상하이자와는 내놓고 있어서 그런 글로벌 ODM 업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근에 품질도 끌어올리고 또 메이드 인 차이나 럭셔리로 포지셔닝을 하려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프로야 같은 경우는 고급화보다는 약간 저희가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치고 빠지는 좀 재밌고 튀는 브랜드들 그런 걸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진짜 별로였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이나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렇게 마냥 장밋빛 전망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두 회사 차이가 있겠지만요. 네네. 사실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옛날에는 다 메이드 인 코리아만 붙이면 잘 팔렸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은 중국 소비자들도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이고 시장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럭셔리 아니면은 아예 이제 니치 브랜드 스타일란다의 3 컨셉 아이즈 같은 브랜드나 요새 뭐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품목 하나 히트 쳐가지고 막 잘 되고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끼인 브랜드들은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비쌌고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 저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럭셔리도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좀 외면을 받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폐점을 좀 많이 단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70개 정도 매장을 더 닫아가지고 한 300개 정도로 매장을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전국 전역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중국 화장품 사업 내에서 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그러니까 시장과 발 맞춰 갈 수 있는지가 향후에 좀 실적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주가를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면세점이 그동안 좋았을 때 아모레나 LG나
다 같이 그냥 좋은 거라서 별로 차별에 되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근데 중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는 LG생건은 중국 사업 중에서 후 매출 비중이 거의 80~90% 되거든요. 그러니까 럭셔리 쪽으로 완전히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반면에 그동안의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전체 매출액의 40%가 이니스프리였고 설화수가 잘 되긴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20%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됐어요. 지난해 4분기부터 이니스프리 매장 닫고 설화수 쪽을 좀 강화를 하면서 이제 30% 초반대로 설화수가 1등으로 비중이 올라서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부침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는 면세점에서 보따리상들이 사가는 거에 대해서 LG생건은 그냥 사게 했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진다는 이유로 개수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전략이 틀리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실 일리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사드랑 그다음에 뭐 메르스 이런 것들이랑 겹치면서 계속 좀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보니까 그런 게 실적에 좀 차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주가가 좀 달라졌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진행하시죠? 아, 네. 구독자시니까. 구독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꼭 모시자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책도 나왔는데 어떤 책이 나오시죠? 책 제목이 이제 유통의 규환이고요. 책 내용은 저희가 서점에서 유통으로 검색하시면은 자격증 유통관리사 준비 책밖에 안 나오고요. 네. 또 이제 영어로 리테일로 검색하시면 대부분 번역서가 거의 달아서 우리나라 유통업의 시작부터 지금 어떤 모습이고 또 향후에 어떻게 전망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다룬 그런 책을 꼭 한번 쓰고 싶다라고 소망했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기회가 돼가지고 작성을 하게 됐고요.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코로나 이후 전망도 담겨 네, 있죠? 코로나 이후 전망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재택근무를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된 거는 처음이고 사실 과거에 사스나 일본 대지진 같은 그런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곡점이 됐었거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에 사스가 발발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면서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을 경험을 하면서 알리바바가 뜬 거거든요. 2003년에 타오바오가 런칭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편의점도 일본에서 대지진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 됐던 계기가 되었었고 또 재미있는 게 당시에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집들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재난이다 보니까 이후에 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장품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